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박종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네요. 법정 시한은 뭐 당연히 넘겼습니다. 매번 넘기니까. 네, 5년째 넘기고 있고요. 오늘 낮에 12시에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원래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고 했었잖아요. 예. 4+1에서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합의한 예산안 처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한 다음에 문희상 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회동 이후 브리핑을 했어요.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결특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이걸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이걸 좀 더 논의해 보자라는 건데 정기국회 내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그러면 임시국회를 활용해야 될 텐데. 네. 자, 예산안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은 원래 통과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그러면은 정기국회에서 안 올리고. 네. 그렇다면 시간만 흘렀네요. 우선 원래 하기로 한 걸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정기국회 내에서 못한 거예요. 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이 12월 3일에 공수처법이 부의가 되면서 예산안과 함께 또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한국당의 이 전략에 따라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법안 또 유치원 3법 어떻게 됩니까? 우선 유치원 3법 저는 이게 오늘 합의가 됐다 그래가지고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인영 대표와 심재철 대표 얘기가 좀 달라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월 29일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을 철회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치원 3법도 내일 통과되는 것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해온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처리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오후 4시부터 지금 의총을 진행 중인데 아마 거의 마무리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철회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요구한 것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완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간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당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침대 축구와 백태클에 더 이상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고요. 이번에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 팀은 거친 몸싸움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저지하는데 힘을 기울일 거다. 이 거친 몸싸움에 정신 놓고 또 회복된다면 올해 안에 개혁 법안 처리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정기국회까지 넘기는 그런 사태가 된다면 한국당과 공모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리하는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협상에는 신임 원내대표죠. 자유한국당에.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들어왔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원내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아마 이 생각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당 경선 결과를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심재철, 김재원 조,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후보, 김재원 정책위 의장 후보 이렇게 조를 이뤄서 오늘 출마를 했는데요. 1차 투표에서 39표를 받았습니다.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서 2차 투표로 간 거거든요. 결선 투표로. 근데 공동 2위가 있었어요. 강석호, 이장우 조, 또 김선동, 김종석 조. 28표로 2위를 차지했는데 공동 2위가 나와서 이 두 조가 함께. 그러니까 결선 투표는 원래 2개 조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개 조가 올라간 거예요. 3파전 결선 투표를 치렀는데 1차에서는 유기준, 박성중 조가 10표로 탈락을 했고 무효표도 1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결선 투표에서 강석호, 이장우 조, 김선동, 김종석 조가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27표씩 그러니까 똑같은 득표로 2위가 됐고요. 1위는 이 심재철, 김재원 조 52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신임 원내대표는 호남 운동권 출신으로 비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에서 비주류로 분류되어 왔고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면서 친박 핵심으로 불려왔죠. 예. 그래서 그 두 의원의 조합 밖에서 볼 때는 신기한 조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거죠. 비박이면 친박
그리고 피친박 후보면은 비박 후보와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결과 오늘 심재철, 김재현 조가 당선했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오늘 투표에 김세현 의원이 안 왔습니다. 김세현 의원이 왔다면 아마 강석호 의원한테 표를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결선에 이 세 개 조가 올라간 게 아니라 강석호 조가 올라가서 김재철 조와 강석호 조가 붙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허.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세현의 나비 효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선출된 정책위 의장이죠. 김재원 의원의 극단적 선택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오늘 그 투표 전에 공개 정견 발표 중에 과거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욕실에 노끈을 놓아두고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한 건데요. 이어서 투명인간처럼 살면서 주위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가 낙서를 하나 발견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이 돼줄까? 저는 그때 너무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던 거다. 제가 제 편이 돼주지 않으니 아무도 제 편이 돼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전략적으로 먹혔다는 동정심이 얘기였습니다. 작용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 말을 듣고 뭐 눈주위가 붉어졌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 당 쇄신 혁신 말한다. 우리가 반성한다면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회초리를 드니까 국민들은 우리 스스로 서로에게 매질하는 걸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지금 국민들에게 비판 이런 것에 의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서로 비판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주자. 그리고 패스트트랙 수사 같은 것도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거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한국당 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얘기해보죠.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가칭 변화와 혁신. 창당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어제 국회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요. 변화와 혁신이란 가칭대로 어제 복장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딱딱한 양복 대신에 청바지나 밝은색 니트 차림으로 젊음과 새로움을 강조했고요.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하태경 의원은 새 정당이 가진 잠재력과 확장성으로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면서 보수 재편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의원은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면서 전진을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뭐 오늘도 창준이 총괄실무본부장의 윤석대 전 청와대 정무실 수석실 행정관을 또 창준이 전략기획위원장의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문원 전 바른정당 사무총장을 선임하는 등 창당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비판도 좀 있었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측 비례 의원들은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던데. 6명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안철수 전 의원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까? 뭐 어제 하태경 이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우선 개문발찬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합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정말 돌아오는 건가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 입장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 전 대표가 현재 해외 현지 연구 활동에 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협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이 아니다라는 측근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도식 전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말을 바로 반박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보는 것 같고요.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지난주 발언도 있었지만 조금 더 정치적인 격변기에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서 청문회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청문회 준비단이 입주한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 오늘 오전 10시쯤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이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강성인 추미애 후보자 또 역시 강성인 윤석열 총장 부딪히면은 파열음이 크게 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하던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후보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축하 전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질문도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미애 후보자의 답변은 뭐 간단했습니다. 예. 단순한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원래 잘 모르는 사이다. 그렇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고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데요.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설령 아는 사이라고 해도 뭐 이게 어떤 친분 관계가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하고 나는 내일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뭐 책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사지휘권도 있고요. 예. 뭐 인사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시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라는 보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정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먼저 결정될 거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추미애 지명자가 먼저 결정이 됐죠. 그래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3일에는 결정이 될 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국회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국무총리 지명이 있을 거다라는 건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가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이 다 처리가 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야당을 어쨌든 자극하지 않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그러니까 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김진표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되려는 인사청문회 통과는 좀 수월할 수는 있지만 시민단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그런 시민단체들은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점 어떻게 조정할지 이것도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김진표 총리는 환영한다 이런 발언을 벌써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청문회 또 총리 인준을 생각했을 때는 김진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과 반대쪽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당연히 부담이 된다 반대하는 걸 임명하게 되면 그런 게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경실련하고 참여연대 공동성명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총리로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되는 인사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그런 정책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네. 오늘 우상호 의원도 관련해서 한마디 했네요. 언론이 대통령인가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결정해야 결정이 나는 건데 계속해서 실명을 가지고 또 보도하는 행태. 예전에는 실명까지 안 나왔었어요. 예. 뭐 A 의원, B 의원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요즘에 예. 실명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예.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장 정강훈 목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네요.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부 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또 내란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정강훈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지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같은 달 종교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서 예. 기부금법 위반했다 이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 요구를 계속 경찰이 하고 있는데 예. 불응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강제 수사도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 고발을 여러 건 당했고 네. 경찰에 의한 소환 거부도 여러 차례 했는데 계속 지켜만 보는 것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선택적 수사 이런 것에 대한 비판 국민들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 얘기해 봅시다. 북한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몇 시간 후에 이런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공교롭게도 예. 그렇게 됐는데요. 북한이 과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카드를 노골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트윗을 날렸죠. 예.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하면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근데 잠시 제가 속보를 보면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또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긴장의 고조가 예. 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야기한 시한이 12월 말이니까 얼마 남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까지 북한이 굉장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아직까지는 이 정상 간에 뭔가 이 탑다운 방식의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선을 안 넘었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촉진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 어떤 대화선이 좀 끊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외교력을 통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좀 늘려나가서 12월 말까지 협상 시한 안에 그 정상회담까지 아니더라도 실무회담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왕이 부장을 문 대통령이 만났고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마 또 이와 관련한 얘기를 시진핑 주석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박정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